사냥꾼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임무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마법, 괴물, 그리고 불가능한 도전이 뒤섞인 이 이야기의 긴장감 넘치고 액션 가득한 순간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진우 A급 사냥꾼인 그는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동맹과 복잡한 결정들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룹 리더로서의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상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서사시의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선택을 강요받게 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해 보세요. 권력과 희생, 그리고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에 대비하세요. 모든 것은 진우가 여동생의 전화로 깨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오늘이 학교 면접일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진우는 곧바로 일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준비된 채 학교에 도착합니다. 진아는 진우의 외모가 전보다 너무 달라지고 멋져져서 정말 자기 오빠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우는 순진하게도 왜 진아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분명히 자기 오빠가 맞다고 대답합니다. 진아는 그가 이상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한편 학교의 여자아이들은 진우의 큰 매력에 감탄하기 시작하고 진우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많은 시선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아는 진우에게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친구를 소개해줄까 하고 묻지만 진우는 그녀가 조용히 하라고 볼을 잡아당기며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가 상담을 위해 선생님과 함께 앉았을 때 선생님은 진아가 매우 친절하고 성적도 우수한 좋은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진아는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학교에서도 그녀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적 결과를 보면 진아는 원하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선생님은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는 끝날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의 여동생이 각성해서 헌터가 된다면 그녀가 헌터로 일하는 것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놀라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고 대답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이기적일 수 있다며 작은 부탁을 합니다. 이후 진우는 한센을 만납니다. 그는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한센은 그가 진아의 오빠임을 알아챕니다. 진우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된 한센은 선생님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냥꾼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에 진우는 그녀에게 그녀가 A급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유일한 선택지는 자신의 공격대뿐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특별한 경우로 여깁니다. 한센은 그가 단지 말싸움을 하려고 온 거라면 침을 아끼는 게 낫다고 말하며 자신도 A급임을 언급합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자신이 사냥꾼 일을 그만두라고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없이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한국에서 온 황동수의 도착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협회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우진철의 환영을 받으며 동호는 협회에서 환영위원회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진철은 그의 방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동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나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철은 궁금해하면서도 그가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오직 그 두 사람 때문인지 묻습니다. 동호는 진철에게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철이 눈을 감아주고 자신이 그 둘을 던져내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A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동호는 진철이 자신을 막을 것인지 묻고 그가 시도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철은 자신이 오직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익이 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초익은 구에게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개미들에 대해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의 시체는 바다에 떨어졌고 아마도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이 개미들을 연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진우는 한과 함께 포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화이트 타이거 길드 관리부의 승미와 훈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진우를 만나 매우 기뻐하며 그의 요청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을 본 그들은 진우가 훈련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추측하고 진우는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한은 그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여러 개의 포탈이 나타날 것이라고 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C급 포탈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대화는 한 사냥꾼이 서둘러야 한다고 알리면서 중단됩니다.
포탈이 그들 앞에 있자 그들은 그에게 사과하고 진우에게 이 사냥꾼이 김철이라는 A급 사냥꾼이며 탱커 역할을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합류한 멤버들을 위한 실전 훈련이며 공격대장으로서 부대를 지원할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 순간 후는 감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약간 짜증이 났었다고 언급하고 김은 진우와 한을 가리키며 A급 사냥꾼 2명의 대장이 된 것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상은 팀이 A급 1명, B급 5명, C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급까지 합치면 총 10명이라고 알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는 이번 임무에서 진우에게 관찰만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번 임무의 목적이 신입 멤버들의 참여이기 때문인데 진우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포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포털이 갑자기 거칠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즉시 한의 손을 잡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포털은 그들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상에게 주력 공격대에 경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털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자 그는 곧바로 화이트 타이거 길드의 길드장 백에게 C급 포털이 레드 포털로 변했다고 알립니다. 이 소식에 백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팀이 입구 포털이 더 이상 눈 덮인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 그들에게 이것이 레드 포털이라고 말하고 안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자 진이 설명해줍니다. 일반 포털과 달리 레드 포털에 들어가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끊긴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보스를 쓰러뜨리거나 던전 안의 균열을 찾아야만 나갈 수 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몬스터들은 계산된 레벨보다 더 강합니다. 갑자기 한 사냥꾼에게 화살이 날아와 머리에 맞아 즉사합니다. 한편 한글 향해 곧장 날아오는 또 다른 화살은 진이 공중에서 잡아내며 막아냅니다. 진은 이것이 아이스 엘프들의 지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진은 그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숙련된 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약한 자들을 노려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김이 목소리를 높여 모두에게 이 레드 포탈이 고립되어 있으며 등급이 B 이상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포탈의 등급 때문에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야만 이 임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를 직접 이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는 더 강한 이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하며 하위 C급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하루는 바깥의 1시간과 같습니다. 보스를 쓰러뜨리든 던전에서 탈출구를 찾든 이곳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등급을 남겨두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B급 소녀 박혜진이 약한 그룹에 남아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고 그는 그녀가 동정심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며 허락해줍니다. 그녀는 진에게 다가가서 그의 레벨이 그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냐고 묻습니다. 몇 분 전 그가 화살을 잡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 진은 대답을 피하지만 그녀는 그가 A급이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후 김은 그룹에게 앞으로 난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은 숲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김은 동료들에게 나무에 난 긁힌 자국을 보여주는데 이는 얼음곰이 낸 것이라며 그래서 A급인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그룹에는 B급과 C급이 한 명씩 있는데 왜 진을 리더로 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몇 마리의 얼음곰이 다가오지만 김은 앞에 나서서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을 상대합니다. 한편 박은 이 숲이 얼음곰의 영역이라며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가 얼음곰의 영역이라면 나갈 때는 그들만 신경 쓰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얼음 엘프들과 마주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녀도 동의합니다. 정말 말이 되니까요. 진우는 그때 숲속의 온도가 매우 낮다며 인벤토리에서 모두를 위해 외투 몇 벌을 꺼냅니다. 그가 차원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는데 보통 이 마법을 잘 다루는 최고의 헌터들도 한 번에 2-3개의 물건만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근 그가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자신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니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얼음곰이 나타나고 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칭호를 늑대 사냥꾼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칭호는 모든 동물형 몬스터에게 40%의 추가 피해를 부여합니다. 한편 백은 포털 입구에서 도착하고 임무의 난이도 때문에 김이 모두를 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은 그에게 애급 헌터인 진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는 진우가 두 번째 각성을 했다고 믿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동술이 인사를 하러 도착하지만 백은 그에게 왜 이 구역에 있는지 묻습니다. 어쨌든 그는 미국으로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동술은 이 포탈이 그들의 소유라는 것이 이상하다며 정말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왜 다른 길드 소속의 헌터, 즉 진우가 포탈 안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동술은 자신이 일부러 여기까지 온 만큼 진우가 그 안에서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시 진우 쪽으로 돌아가면 그는 그 지역의 얼음곰들을 물리친 후 다른 이들이 편하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그는 이 몬스터들이 대거 서식하는 동굴로 향합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나와라라는 명령을 사용해 그림자에서 몇몇 기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는 이그리스입니다. 마침내 그는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의 군단은 빠르게 재생하는 보병과 얼음곰을 잘 상대하는 마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은 그들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며 기대보다 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나쁜 점은 이들이 만화를 너무 빨리 소모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동굴에서 얼음곰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존재가 나타나 그림자 병사들을 손쉽게 파괴하고 몇 초 만에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질러 충격파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파괴해 진을 만화가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 때문에 진은 이그리스에게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하고 이그리스가 우두머리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곰 우두머리가 공격하자 이그리스는 놀라운 민첩성을 이용해 공격을 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한다. 마침내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을 때 그는 마지막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의 목을 베어버린다. 진우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실감하며 만약 이그리스가 내내 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투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현재 자신의 수준이 이그리스보다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그리스의 훌륭한 활약을 칭찬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는 백색 엘프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했고 그의 팀은 전멸했다. 그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이제 막 백호 길드의 정예가 될 뻔했는데 항복하고 싶지 않지만 얼음 엘프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만다. 그는 극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이 모습은 얼음 엘프의 우두머리에게 포착된다. 모든 얼음 곰들을 쓰러뜨린 후 진은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내린다. 일어나라. 죽은 곰들과 그 우두머리까지 자신의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수많은 몬스터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게 된다. 한편 백은 자신의 그룹에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묻고 그들은 약 3시간이 지났다고 대답한다. 이는 그들이 이곳에 온 지 거의 3일이 되었다는 뜻이다. 백은 붉은 포탈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동철은 진우가 이미 그 시점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굳이 거기에 갈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진우가 화이트 타이거 길드의 헌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의 팀 중 한 명과 함께 이 던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 상은 진우와 아는 사이이며 진우가 C급 레이드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데려왔다고 답한다. 백은 이 설명이 동철에게 납득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잠시 후 동이상에게 다가와 그의 목덜미를 잡으며 이번에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는다. 그는 상이 항상 흥미로운 것을 찾아내는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이 대답하기도 전에 백이 동이 팔을 붙잡고 야수의 힘을 드러내며 그를 놓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동은 자신에게 명령할 사람이 없으며 작은 나라에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엄청난 힘을 해방시키고 상은 2명의 S급 헌터가 싸우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걱정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도발에 휘말려 물러설 생각 없이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김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추위에 시달리지만 장비만 구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때 그는 땅에 죽어있는 몇 마리의 얼음곰을 보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곰을 만나지 못한 이유라는 설명이 된다. 그는 잠시 이것이 애급 그룹의 소행인지 의심하지만 그들은 전혀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곧 그 생각을 접는다. 그리고 자신을 설득하며 이것이 얼음 엘프들의 짓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재빨리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다. 백과 동 사이에 주고받던 공격이 우연히 중단된다. 진우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 힘을 아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팔을 잃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동에게 자신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우의 재검사를 불과 2달 전에 다시 했고 진우가 A급이라는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동의 형이 몬스터와 싸우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감시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은 그의 조사에 허점이 많다고 믿으며 그것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
그는 진우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목숨을 빼앗을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그때 그는 기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진우가 운이 좋다고 언급한 뒤 자리를 뜬다. 얼마 후 김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그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들이 코트, 담요, 텐트, 심지어 음식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이해하게 되고 꽤 화가 난 채로 다가가서 자신의 분대가 장비도 음식도 없어서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숨겼냐고 묻는다. 이 물건들을 누가 가져갔냐고 묻는다. 그리고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책임이 있냐고 묻는다. 그 후 그는 진실을 고백하게 하려고 칼을 뽑아들지만 진우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를 손짓 한 번에 땅에 내동댕이 치고 멀리 던져버린다. 그 일 후 그는 그들이 숨으려고 해도 그들의 아우라가 이미 들통났으니 나와도 된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몇 초 후 얼음 엘프들이 나타나고 그들 한가운데에는 족장이 서 있다. 엘프 족장은 인간들을 해충이라고 부른다. 진우는 분노하며 방금 자신들을 해충이라고 불렀냐고 묻고 이에 엘프 족장은 그가 정말로 이해할 줄은 몰랐다며 놀란다. 그는 진우가 정말로 몬스터의 언어를 할 줄 아는지 묻고 진우는 꽤 놀란다. 진우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라 이 또한 시스템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바르카라는 이름의 족장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 시간이 절약된다며 만족해하고 자신의 엘프 중 한 명이 진우와 바로 싸우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진우는 그에게 다가가 머리를 베어버리고 곧바로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바루카가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진우는 그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루카는 진우에게 인간도 아니면서 왜 인간들 사이에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진우의 반응을 보고 진우가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아챈다. 바루카는 몬스터들은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듣지만 진우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진우가 직감적으로 시스템의 명령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우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바루카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진우에게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며 인간들을 넘기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진우가 거절하자 바루카는 진우가 명백히 수적으로 열세의 처해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 말에 진우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림자들을 소환한다. 박씨도 그렇게 믿는다. 진우의 작품임을 믿는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루카는 자신의 엘프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며 두 집단 간의 직접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다른 이들은 방해만 될 뿐이라며 도망치기로 하지만 몇몇 얼음 엘프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화살을 쏘려 한다. 화살이 겨우 한 발 날아가려는 순간 진우가 순식간에 그들 앞에 나타나 공중에서 화살을 잡아채고 아무렇지 않게 엘프들을 처치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다. 비록 자신의 군대가 무적이지만 만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적의 대장은 자신보다 강하고 잉그리스와 함께 싸운다 해도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나서며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진우가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지만 바루카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거리를 벌리자 진우는 자신의 마법사들을 이용해 바루카에게 거대한 화염구를 날리지만 바루카는 그것을 손쉽게 파괴하며 약간의 시간을 번다. 바로 그때 김이 깨어나 진우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바루카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진우가 한 일은 이그리스를 이용해 바루카의 시야를 가리는 눈의 장막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리스를 시켜 김을 죽이게 한다. 지체 없이 그는 김을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어 거대한 탱크로 변신시키고 그 탱크가 바루카를 밀어낸다. 바로 그 순간 진우는 그에게 아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언은 강력한 도발의 포효를 내질러 바루카에게 영향을 주고 바루카가 아이언에게 공격을 집중하게 만든다. 아이언은 바루카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 공격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진우가 그를 탱커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하는 박에게 헌터들의 전투가 정말 이런 식이냐고 묻는다. 이에 박은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은 절대 헌터가 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투가 너무 무섭다고 답한다. 바루카는 이런 상대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진우에게 셋이서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진우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그리스와 아이언과 함께 바루카와의 전투를 시작한다. 바루카가 3명을 상대로도 만만치 않게 싸우지만 아이언이 다시 한번 도발의 함성을 사용해 바루카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킨다. 덕분에 진우는 뒤에서 접근해 단검으로 바루카를 찌를 수 있었지만 바루카는 치명상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거리를 벌린 바루카는 진우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진우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루카는 모든 아이스 엘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분노한다. 그는 진우만 쓰러뜨리면 모든 그림자 병사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래서 바루카는 진우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든다. 진우가 한 일은 단검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루카가 단검을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진우는 군주의 권능이라는 능력을 사용한다. 이 능력은 마치 염력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그 단검을 강하게 바루카 쪽으로 끌어당긴다. 바루카는 반사신경을 발휘해 뒤에서 날아오는 기습 공격을 막아내지만 그 충격으로 무기가 부서지고 만다. 진우는 지체 없이 아이언에게 바루카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이어서 마법사들이 그를 향해 폭발 마법을 쏟아붓는다. 이 공격을 맞은 후 바루카는 분노에 휩싸여 아이언을 맨손으로 부수며 모두를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그 순간 진우는 투명화 능력을 이용해 바루카에게 접근해 그를 찌르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한다. 바루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몇 초 만에 아이언이 다시 나타나 거대한 망치로 바루카를 거칠게 내리친다. 그 후 진우는 보스를 처치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이언이 바루카의 시신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챈다. 진우는 아이언을 막으며 자제하라고 명령하고 아이언의 행동에 다소 지쳐서 잠시 물러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이언은 이그리스를 바라보지만 이그리스는 그를 피하고 그냥 돌아서서 떠난다. 그 후 아이언은 그림자 마법사들에게 집중하며 축하를 시작하고 그들은 아이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함께 축하한다. 진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리고 모두가 크게 안도한다. 바로 그때 포탈이 열리고 모두가 구출된 기쁨에 환호하며 축하한다. 하지만 진우는 바룩의 시신을 바라본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백을 보게 되는데 상이 그에게 포탈 안에서는 이미 약 일주일이 지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상은 백에게 이제 떠나도 된다고 제안하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알려주겠다고 한다. 백은 감사 인사를 하지만 자신의 길드원이 아직 안에 남아있는 한 떠날 수 없다며 거절한다. 그는 새벽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들은 사람들이 포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백은 김이 무사히 나왔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리고 진이 혼자서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진이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 4명이 포탈에서 나오자 포탈이 닫히고 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박에게 다른 사람들과 김철은 어디 있냐고 묻는다. 박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백은 가장 낮은 레벨의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진우는 한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백이 어깨를 붙잡으며 질문할 것이 많다며 그를 막는다. 진우는 자신이 매우 피곤하다며 궁금한 것은 길드원들에게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하면서 백의 손을 뿌리친다. 백은 그의 태도 때문에 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강하게 붙잡으며 진우에게 반드시 대답을 듣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날 그의 길드원 6명이 사라졌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우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자신이 2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니 책임자라면 그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며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몇 초 후 백은 긴장을 풀고 사과하며 진우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백이 자리를 뜬 후 그는 박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진우가 별로 사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은 그의 말뜻을 잘 이해하고 진우가 보스를 쓰러뜨린 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백은 상에게 저 소년을 자신의 길드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후 진우는 한의 집에 도착하는데 이제 한은 그를 송이 아니라 진우라고 부르며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대한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겨우 바룩의 단검을 보상으로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능력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바룩을 부활시키기 위해 3번의 시도를 모두 소모했고 계속 실패한 것이 그를 가장 짜증나게 했다. 거울을 바라보며 그는 김을 죽였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로 인해 좌절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결정의 결과를 실감한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자꾸만 의문이 든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쓴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어떤 의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집중하게 만든다.
진우는 자신의 임무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이제부터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는 바룩의 단검을 바라보며 자신의 승리와 패배에서 아직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자신을 규정하게 둘 수 없으며 모든 경험을 교훈 삼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집을 나서자 진우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팀을 다시 만난다. 각자 자신만의 목표가 있지만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는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서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의 동료들이며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